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안전장치 찾기. 다음은 야구 경기의 한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야구 경기를 할 때 사용하는 안전장치를 찾아보고 그 역할을 이야기해보자. 운동량과 충격량.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운동하던 물체는 바로 멈추기 어려운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며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이 클수록 멈추기 어렵다. 또 속도가 빠를수록 멈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처럼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하며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한다.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따라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그림 2-10은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칠 때처럼 물체 사이의 충돌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며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다.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충돌에서 물체가 받는 충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물체가 충돌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힘의 효과가 커진다.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을 충격량이라고 하며 단위는 이거 어떻게 읽어? NS를 사용한다.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은 그림 2-11과 같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부터 구할 수 있다. 물체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시간축과 이루는 사각형의 넓이가 충격량을 나타낸다. 실제로 물체끼리 충돌할 때에는 작용한 힘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힘과 시간의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을 나타낸다. 이처럼 힘이 변할 때에는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어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힘을 받으면 힘을 받는 동안 속도가 변하므로 운동량도 변한다. 따라서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그만큼 운동량이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따라서 그림 2-12와 같이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그만큼 운동량이 증가한다. 만약 물체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으면 그만큼 운동량이 감소한다. 이때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므로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진다.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충격량이 같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다음 활동에서 그 관계를 알아보자. 힘이 작용한 시간에 따른 충격의 정도. 그림은 야구 경기에서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받은 경우와 손을 뒤로 빼면서 받은 경우에 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곡선 A와 B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같다. 야구공을 받을 때 공이 글러브에 들어온 순간의 속도가 같다면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받는 경우나 뒤로 빼면서 받는 경우 모두 공이 멈출 때까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므로 손이 받는 충격량은 같다. 이때 손을 뒤로 빼면서 야구공을 받으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손이 받는 힘이 작아져 충격의 정도가 작다. 상품 포장용 스티로폼,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태권도나 권투 경기에서 선수들이 착용하는 보호대, 체조 경기장에 깔린 푹신한 매트, 야구장의 펜스 등도 충격이 가해졌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은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힘을 작게 하므로 충격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 태권도 선수의 보호대, 체조 매트. 충돌과 안전장치.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끼리의 충돌이나 자동차 사고 등 우리 주변에서는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탐구에서 알아보자. 일상생활의 충격 흡수 장치. 충돌과 관련된 안전사고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림 가는 자동차를. 나는 아이스하키 경기의 한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서 충돌 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찾아보고 그 역할과 원리를 정리해보자. 학교나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충격 흡수 장치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보자.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설명해보자.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나 차량이 운동할 때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관성 때문에 바로 멈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속력이 빠를수록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따라서 운전할 때에는 주의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자동차의 속력이 갑자기 느려지면 탑승자는 관성에 의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차량 내부 장치나 유리창에 부딪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이때 안전띠는 탑승자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에어백은 탑승자가 차량 내부에서 운전대 등과 같은 장치에 충돌할 때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하여 탑승자가 받는 힘을 작게 해준다. 또한 자동차의 범퍼는 적절히 찌그러지도록 만들어져 있어 충돌했을 때 자동차가 서서히 멈추게 해준다. 운동 경기장에는 단단한 시설물의 운동선수가 충돌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푹신한 재질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충돌에 의한 안전사고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안전장치는 대부분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에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센터. 인공위성은 인류가 뉴턴의 중력 법칙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공위성은 정지위성과 이동위성으로 구분되며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과학위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린 이후 2009년에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한 외나로도에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로 우주센터를 건설하였다. 나로 우주센터는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다양한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로 우주센터를 외나로도에 건설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주센터가 들어설 장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로켓의 폭발에 대비하여 근처에 인구 과밀 지역이 없어야 하고 로켓의 비행 경로가 외국의 영공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단 로켓, 2단 로켓 등이 분리되어 낙하할 때 낙하 지점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가능한 한 적도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지구의 자전 속력을 이용할 수 있어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기술적 조건을 만족하고 자연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외나로도가 선정된 것이다. 중간은 평가 넘어갈까? 이것도 넘어가고 110 연기르기. 자율주행차의 미래. 자율주행이란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고 차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주행차의 전면, 측면, 후면에는 사진기와 감지기가 있다. 사진기와 감지기가 도로 상황을 수집하면 차는 가지고 있던 지도와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운행 속도를 결정한다.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려면 광범위하게 기술을 융합하고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차체를 지능화해야 하고 무선 통신으로 주변 차량, 신호등, 도로등과 정보를 주고받아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모든 주행 지역의 지도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재구성해야 하며 도로도 디지털화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안전하다고 본다. 실제로 교통사고의 원인은 안전수칙 준수 위반, 음주, 졸음운전 등 인간의 과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교통사고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운전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차의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의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또 차가 탑승자와 보행자 중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끝인가?